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얘는 이제 기타 작업하고 3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얘는 이제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크게 세 문제가 있죠. 우리 매크로 작성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차트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요만큼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데이터가 더 있어요. 되게 많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각각 이제 5점씩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제2의 3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28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제2의 3번부터 28번이다. 그러면 우리 이용 시간이 들어있는 이 전체 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그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지금 이 이용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값이 50 이상일 때, 50 이상일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그때 이제 별표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용 시간에 들어있는 그 값이 30 이상일 때는 파란색으로 이제 이런 이제 별표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별표를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하래요. 숫자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숫자만 이제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 예를 보니까 만약에 데이터 값이 59래요. 59면 이제 50 이상이라는 그 얘기죠. 그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별표를 표시하고 59점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시간이 만약에 40이다. 그랬을 때는 얘는 이제 30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30 이상에 이제 해당할 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별표를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가 표시가 되게끔. 그리고 값이 이제 50 이상도 아니고 30 이상도 아닐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만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요. 그때 이제 앞에다가 이제 별표를 표시하고 숫자를 표시하고 별표를 표시하고 숫자를 표시할 때 그 중간에는 이제 빈 공백이 이제 반복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한 시트 L의 2번부터 L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L의 2번부터 L의 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우리 단추를 생성한 다음에 그때 그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해당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런 게 있을 때는 단추나 도형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삽입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 L의 2번부터 시작해서 L의 3번 그 영역에다가 단추를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제 매크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대화 상태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서식 적용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 적용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입력이 끝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는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확인을 눌렀더니 위쪽에 보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아래쪽을 봐도 우리 기록 중지 아이콘이 여기 떴죠.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매크로가 이제 켜졌으니까 이 문제를 딱 풀고 그냥 끝내야죠.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고 바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용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거니까 이용 시간이 들어있는 우리 첫 번째 셀 제2의 3번 셀을 찍어주고요. 제2의 28번 셀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문제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지표준하고 뜨면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좀 읽자고요. 값이 50 이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별표를 먼저 표시하래요. 별표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빈 공백을 쭉 출력하다가 마지막에 맨 끝에다가 이제 숫자값 원래 들어있던 그 숫자값을 출력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먼저 표시할 거니까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빨강 하고 우리가 이제 색깔 이름 써주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어떨 때? 값이 50 이상일 때. 그러면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 조건 써주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5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괄호 닫아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특수문자 별표를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별표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별표를 출력해 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다가 별표하고 숫자 그 사이에다가 빈 공백을 이제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서식 코드가 별표죠. 별표 이렇게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사이뛰기를 한 칸 하게 되면 별표 바로 뒤에 있는 그 문자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빈 공백을 집어넣기 때문에 빈 공백이 이제 셀의 너비만큼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값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때 지금 여기 봤을 때 실제 값이 0일 때도 우리가 0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숫자 서식 코드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50 이상일 때 그게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 조건은 이제 30 이상일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래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그때 이렇게 별표를 앞에다가 표시하고 그 사이에 또 빈 공백을 쭉 출력하다가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값을 출력해라. 그거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닫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대괄호 열어서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조건은 이제 크거나 같다 30 해서 30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 코드를 적용하겠다. 그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또 비어있는 우리 별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쌍따옴표 찍어주고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우리가 이제 별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또 셀의 너비만큼 빈 공백을 반복해서 이제 표시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별표를 찍어주고 그리고 한 칸 띄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값을 표시해야 되니까 숫자 서식 코드 0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콜론만 찍어주면 이 30 이상일 경우 요때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리고 50 이상도 아니고 30 이상도 아니다.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하래요. 우리 특정 색깔도 없고 특수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숫자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그냥 우리가 0만 써주면 되겠죠. 숫자 서식 코드 0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눌렀더니 지금처럼 50 이상인 그 데이터에는 빨간색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30 이상인 그 데이터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를 다 적용을 시켰으면 이제 매크로 작성 다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뭘 해야 돼요? 다 했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기록 중지 요 위에서 이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클릭할 겁니다.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하면 이제 매크로 기록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한글로 서식 적용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글씨 다 썼다고 해서 엔터 누르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럼 이제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이제 값 좀 보자고요. 얘네들은 뭐 50 이상도 아니고 30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까만색으로 그냥 숫자만 표시가 된 거고 50 이상인 그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30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50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고요. 30 이상인 그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제2 3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28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에 지금 이용 시간이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곳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하는 그 서식 해제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을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단추라는 거, 이거를 동일한 시트 L의 5번부터 L의 6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L의 5번부터 L의 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이제 단추를 만들고, 그리고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해당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추를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의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양식 컨트롤의 단추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L의 5번부터 시작해서 L의 6번 그 영역에다가 단추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손 띄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매크로 이름 써줘야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하래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서식 해제하고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써주고, 이름 다 썼으면 이제 여기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인지 요거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겠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기록 중지가 떴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2의 3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28번 그 영역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고 나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아까 적용시켰던 그 서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다 했으면 우리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요. 그럼 이제 매크로 이제 다 작성했어요. 그러면 요 단추에 이제 이름도 바꿔줘야죠. 그래서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 싹 다 지우고요.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글씨 입력이 끝나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서식 적용이라는 걸 지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용 시간에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서식 해제를 누르면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매크로 동그라미 1번, 2번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서식 적용할 때 제가 썼던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50 이상이냐 그 조건 써주고요. 5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요 특수 문자를 표시해라. 그리고 숫자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 사이에 이 별표와 숫자 사이에 우리가 별표를 찍어주고 사이뛰기 한 칸 해줬어요. 요 별표가 셀의 너비만큼 뭔가 반복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요 별표를 찍어주는데, 그때 그 뒤에다가 내가 특정 문자를 쓴 게 아니라 사이뛰기를 했기 때문에 빈 공백이 이제 셀 너비만큼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일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서식 코드 쓴 거고, 그 외에는 그냥 숫자만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0이라는 이 서식 코드만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놨대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차트는 제가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 차트인데, 이 차트를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이제 신규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수급률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전형 그 차트로 이제 변경을 하래요.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주황색하고 회색밖에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범례를 봤을 때 주황색은 노인 인구 수다. 그리고 이 회색은
수급자 수다. 그리고 요 노란색이 이제 수급률인데 우리 노란색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린 수급률을 이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죠. 근데 노란색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아무런 그런 막대기 있죠. 이런 막대기 주황색이 됐든 회색이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주황색이다, 회색이다, 노란색이다 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계열들마다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급률만 이제 여기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때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옆에 이제 보조축이라는 게 있죠. 요 보조축에다가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노란색 이제 수급률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림에 보니까 노인 복지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근데 우리 차트는 제목이 없다고요. 요거를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를 하래요. 표시를 하고 이 제목의 도형 스타일을 우리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에다가 차트의 제목이 없는데 추가시키는 거죠.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때 이제 디자인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하고 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겠다. 그때 이제 어디다 집어넣겠다? 차트 위에다가 집어넣겠다.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 요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노인 한 칸 띄고 복지 한 칸 띄고 현황하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차트의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스타일을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식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서식 탭에 가게 되면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쫙 펼쳐서 도형 스타일을 보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이 지금 요거예요. 요거 해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의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이제 표시 단위를 100만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 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문제 그림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이다, 1이다, 2다, 3, 4, 5, 6, 7 하고 그렇게 돼 있고 앞쪽에 보니까 이제 100만 단위다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요거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로 축을 한번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축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이제 우리 표시 단위가 지금 여기에는 없음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100만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 100만이라고 써져 있죠.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우리 하이픈이다 1, 2, 3, 4, 5, 6, 7 그렇게 돼 있고 100만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축서식 요 창은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조축이요. 보조축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보조축에 최소 경계를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 보조축이 30%부터 시작해서 2% 단위로 42%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32%부터 시작해서 41%까지 그렇게 이제 1% 단위로 있죠. 요거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조축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서식으로 이제 또 들어가주면 됩니다. 축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나타나면 여기서 이제 경계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단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우리의 최소 경계, 최소값을 이제 얼마로 설정해주면 돼요? 우리는 30%가 이제 0.3이죠. 해서 0.3이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 경계를 이렇게 이제 0.3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더니 지금 우리 그림을 봤을 때, 차트 그림을 봤을 때 문제 그림처럼 30%부터 시작해서 2% 단위로 42%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도 최소 경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해라 해서 우리가 최소 경계값만 0.3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서식 요 창은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X 버튼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수급률이 있대요. 수급률은 우리 노란색 요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2016년 그 요소에만 그랬어요. 2016 요소다 그러면 지금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요소에만 데이터 설명선으로 표시된 그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요 2016년 그 수급률에만 지금처럼 데이터 설명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돼 있죠. 그때 이제 수급률이다, 2016이다, 그 다음에 40%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거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급률을 이제 한번 선택하게 되면 모든 수급률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016년 이 요소에만 할 거니까 2016년에 이 수급률을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요것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요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차트 요소를 이제 추가하는데 우리가 이제 뭘 추가시키겠다? 우리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키겠다. 그때 이제 데이터 설명선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설명선이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문제 그림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거는 2016이다. 그 다음에 40%다. 그 값만 있어요. 수급률이 빠졌죠. 그리고 위치도 이제 달라요. 요거 이제 설정 좀 해주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레이블을 한 번만 더 클릭을 하세요. 지금 클릭하기 전에 요 동그라미 점 좀 보세요. 동그라미 점이 지금 파란색이죠. 이 상태에서 이 레이블, 이 데이터 설명서를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2016이다, 40%다 그렇게 두 가지 값만 표시가 됐죠. 그게 이제 항목 이름하고 값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문제 그림처럼 계열의 이름도 이제 나타나게 해줘야 됩니다. 해서 계열 이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수급률 2016 40%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지금 얘는 우리가 요 수급률이라는 거 요거 점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설명선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동그라미 점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이제 설정을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레이블 서식 다 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됩니다. 꺼놓고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 좀 해보세요. 문제 그림이랑 지금 내가 작성한 거랑 비교해보면 똑같이 이제 됐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보세요. 지금 내가 데이터 설명선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란색 점이 나와요. 파란색 점이 나왔을 때 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 적용했던 그 내용들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다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 데이터 설명선이 한번 선택이 돼 있을 때 한 번만 더 이 데이터 설명선을 클릭을 하라고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하얀색 점으로 다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이곳에 설정했던 게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 설명선에 이제 뭔가 내용을 바꿀 때는 우리가 하얀색 점이 떴을 때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으로 들어온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림자를 안쪽 가운데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차트 영역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바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테두리를 선택하게 되면 쭉 아래쪽으로 쫙 펼쳐지면서 맨 밑에 보니까 이제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이 둥근 모서리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둥근 모서리를 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 요 아이콘이 이제 효과예요. 효과. 이 효과라는 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이 효과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자도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림자를 안쪽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래서 그림자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미리 설정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이 중에서 안쪽 가운데로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이곳에 보니까 바깥쪽 게 여러 개가 있고요. 안쪽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쪽 가운데로 그거 이제 할 거니까 안쪽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들어가서 안쪽에 이 가운데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안쪽 가운데 하고 이름이 뜨죠. 이름 뜨는 거 이제 확인해 주고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에 그림자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차트 영역 서식창은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문제상에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한 번씩 비교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노인복지현황이다 해서 요 제목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값도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도 다 똑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가로축에 보게 되면 2020, 2019, 18, 17, 16, 15 하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곳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설명선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 보조축이요. 보조축도 전부 다 이제 값이 맞나 안 맞나 요런 거 이제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 요 동그라미 5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서비스 신청이라는 요 단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거죠. 이제 그때 이제 각 5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문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서비스 신청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서비스 신청이라는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추를 이제 여러 번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이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서비스 신청에는 그 폼이 있나봐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걸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켜줘야 되겠죠. 우리가 디자인 모드 클릭 한번 해주고 서비스 신청 이 단추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우리 CMD 커맨드 버튼이요. 서비스 신청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서비스 신청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서비스 신청이라는 폼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신청이라는 그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지금처럼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설정했던 거 요거 이제 해제해 주고요. 서비스 신청 요거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서비스 신청이라는 요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제 맞은 거죠. 그리고 폼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수급자 유형이 있대요. 그게 이제 CMB 수급자 유형이라는 그 목록이 있대요.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수급자 유형에서 콤보 상자로 만들어진 게 있죠. 이곳에는 제2의 5번부터 제2의 7번 그 영역의 값이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제2의 5번부터 제2의 7번이다. 그러면 지금 일반이다, 기타다, 기초생활이다 해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데이터가 이제 이거 콤보 상자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게 하래요. 지금은 이제 아무런 데이터도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서비스명, CMB 서비스명이라는 그 목록이 있대요. 서비스명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얘를 클릭해봐도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에는 이 서비스명에는 우리 제2의 10번부터 13번 그 영역의 값이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 제2의 10번부터 시작해서 13번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이 지금 요 서비스명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별이요. 성별은 남이라는 거 OPT 남. 옵션 단추 요 남이라는 요 옵션 단추가 초기값으로 이제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를 작성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비스 신청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지금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게 되면 폼하고 서비스 신청이라는 이 폼이 있습니다. 이 폼을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 아까 화면상에서 봤던 그 폼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쓰려면 지금 폼이 이렇게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 있죠. 이런 영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클릭하고 뜨는데 그때 이 클릭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우리가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CMB 수급자 유형이요. 여기 이제 콤보 상자에 이제 우리 이름이 전부 다 나왔죠. CMB 수급자 유형이다. CMB 우리 서비스명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리고 옵션 단추의 이름은 OPT 남이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우리 CMB 수급자 유형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게 행원본으로 해서 로우 소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행원본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게 우리 제2의 5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7번 영역의 그 데이터가 이 콤보 상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줄 써주면 되죠. 그럼 이제 수급자 유형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CMB 서비스명에 대해서도 제2의 10번부터 제2의 13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되게 해줘야죠. 그러면 얘랑 이제 또 똑같이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CMB 서비스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의 로우 소스는 어떻게 해달라? 우리 제2의 10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13번 영역의 값이 표시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줄을 또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게 OPT 남이 이제 기본값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OPT 남이라는 그 옵션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의 이 단추의 이제 값은 true 값이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true 값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이 OPT 남이라는 게 선택이 되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해서 지금처럼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줄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또 다 작성했으니까 되나 안 되나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그래서 요 아이콘 지금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 아이콘 클릭해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고 우리 디자인 모드 이제 클릭한 거 요거 이제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서비스 신청 요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서비스 신청 요 폼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때 보니까 성별이 기본값으로 남이 이제 선택이 돼 있죠. 그리고 수급자 유형을 이제 내가 클릭해 보니까 일반이다, 기타다, 기초생활이다 해서 요 데이터가 쭉쭉쭉 나타나고요. 서비스명을 이제 클릭해 보니까 방문 요양이다, 방문 목욕이다, 방문 간호다, 단기 보호다 해서 요 데이터 값이 쭉쭉쭉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서비스 신청이라는 그 폼이 있죠. 지금 이 폼에서 신청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표 1번 그랬습니다. 표 1번 그러면 우리 엑셀의 이 표 1번 여기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그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서비스 신청이라는 폼이 있죠.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뭔가를 이제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신청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폼에다가 우리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가 표 1번에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 이 양훈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사람 데이터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성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옵션 단추로 남이 됐든 여가 됐든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OPT 남을 선택하게 되면 남자라는 그 글씨가 이제 이곳에 성별에 이제 입력이 되게, 만약에 OPT 여라는 걸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여자라는 그 데이터가 그 글씨가 입력이 되게, 요 셀에 남자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의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뭐 환자 번호가 됐든 이름이 됐든 성별이 됐든 나이가 됐든 수급자 등급이 됐든 수급자 유형이 됐든 서비스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때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입력하라는 거예요. 환자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막 한글로 쓰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입력할 때도 뭐 50 하고 그렇게 이제 숫자만 우리가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50세, 60세, 70세 하고 세라는 글자를 누군가는 또 붙여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이가 입력이 될 때 숫자만 입력돼 있으니까 여기에도 이제 입력을 할 때 숫자만 입력해라 그 얘기고요. 수급자 등급도 이제 숫자만 입력돼 있죠. 그럼 여기서도 숫자만 입력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 표 1번이 지금 첫 번째 제목이 이제 환자 번호해서 우리 B의 4번 셀에 들어있지만 그때 우리가 입력행을 잡을 때는 그 바로 위에 표 1하고 서비스 예약 현황하고 요 제목도 써져 있죠. 얘랑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을 입력행으로 우리가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표 1하고 지금 이 제목이 만약에 여기 써져 있다 그랬을 때는 이 표에서 지금 이 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밑으로 쭉쭉 있는 거죠. 그때 첫 번째 제목이 이제 환자 번호기 때문에 우리가 B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지금처럼 요 표 1번하고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서비스 신청을 눌러봤을 때 지금 여기다가 이제 환자 번호를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이 환자 번호는 우리가 엑셀에 B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름은 이제 C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나이는 이제 우리 E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수급자 등급은 F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수급자 유형은 이제 G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서비스명은 이제 H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성별도 여기서 이제 뭔가를 우리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D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따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에서 우리가 작성할 때 환자 번호는 이제 2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 A열이 이제 1열이죠. B열이 이제 2열이고요. C열이 이제 3열이고 4, 5, 6, 7 하고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해서 환자 번호는 2열에, 그리고 이름은 이제 3열에 이제 입력되게 해달라. 그리고 성별은 이제 4열에 입력되게 해주고 나이는 이제 5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수급자의 이제 등급은 6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수급자 유형은 이제 7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서비스명은 이제 8열에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입력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모드 먼저 들어가지고요. 서비스 신청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Alt하고 F11번을 눌러도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여기 보니까 이제 폼이 이렇게 떴죠.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신청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폼에서 신청이라는 버튼이 이곳에 있죠. 이 신청이라는 버튼을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CMD 신청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부터 잡아줘야 되겠죠.
자, 입력행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엑셀에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의 3번 셀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B의 3번 셀 로우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B의 3번 셀 점 우리가 current region이요. 해서 current 레지온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로우즈라고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카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입력행은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뭔가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B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력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창 좀 조그맣게 해서 좀 보자고요. 요렇게 이제 켜놓고 우리 폼도 같이 좀 킬게요. 폼을 이렇게 이제 켰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 작성할 때 지금 여기다 작성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폼에서 환자 번호 쓸 때 요 칸에다가 요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제 뭔가를 입력하겠죠. 그때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환자 번호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름이라는 요 텍스트 상자는 txt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나이도 있죠. 나이가 이제 그 텍스트 상자의 이름이 txt 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 등급도 우리 txt 수급자 등급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 유형은 CMB 수급자 유형이요. 얘는 이제 콤보 상자니까 CMB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서비스명이요. 서비스명도 콤보 상자니까 CMB 서비스명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옮기는 거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잡아놓은 그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txt 환자 번호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다. 그 텍스트 상자의 밸류 값을 이제 우리 셀에다가 이제 입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쓴 거 요 한 줄을 제가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 해서 요거 좀 이제 수정 좀 하자고요. 이제 3열에다가는 뭐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txt 이름에 들어있던 거 txt 이름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3열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열에다가는 우리 이제 성별을 넣어줘야 됩니다. 해서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는 우리 어떤 거 집어넣어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걸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남자를 집어넣어라. 그거 이제 써줄 거예요. 그리고 입력행 컴마 이제 4열에다가 여자를 이제 입력할 때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얘를 선택했냐 그거를 이제 물어봐 줘야 돼요.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건 좀 이따 쓰자고요. 해서 어찌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성별이 우리 입력행 컴마 4열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열에다가는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는 이제 성별 했으니까 이제 나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 나이를 넣어주세요 라고 해주면 됩니다. 나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그 값을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열 했으니까 이제 6열 해줘야죠. 자, 6열에다가는 이제 어떤 값 집어넣을 거예요? 나이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수급자 등급 요거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수급자 등급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가 있다. 그곳에 입력한 그 값을 이제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컴마 7열이요. 7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수급자 유형에서 선택된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수급자 유형의 이 상자, 콤보 상자의 이름은 CMB 우리 수급자 유형이요. 그래서 우리 CMB 수급자 유형이라는 그 콤보 상자의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7열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걸 또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또 붙여넣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컴마 8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어달라? 우리 CMB 서비스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값을 입력행 컴마 8열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 컴마 4열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남자가 이제 입력되는 거는 언제? OPT 남이라는 게 선택이 돼 있을 때 이제 남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이제 입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라는 그 명령문을 써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if 써주고요. 자, opt 남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이제 밸류 값이 뭐랑 똑같냐? 우리 true냐? 우리가 만약에 opt 남을 선택을 했다면
이 값은 이제 true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true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opt 다음에 값이 true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돼요. true다. 그 얘기는 남자를 이제 선택했다는 얘기니까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남자라고 출력해달라,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만약에 선택이 안 돼 있다면 그러면 여자라는 얘기죠.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여자라고 입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주고 이제 우리 if문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opt 남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 true냐? true면 남자라고 이제 입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여자라고 이제 입력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 단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했으면 이제 요거 내가 작성한 게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우리 서비스 신청 요 단추 이제 클릭해 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환자 번호 입력할게요. 환자 번호는 자, A 1, 2, 3, 4 그렇게 이제 입력하고요. 이름은 이제 여기다가 이순신 하고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그냥 여자 찍을게요. 그리고 나이는 이제 70대다 그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 등급은 이제 3등급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수급자 이제 유형은 우리 기초생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서비스명은 우리 단기 보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다 입력을 했죠. 입력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청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신청 버튼이요. 신청 버튼을 눌렀더니 내가 지금 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 번호 정상적으로 들어갔고, 이순신하고 이름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성별 제가 여기서 여 찍었죠. 그래서 여자하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이는 70세다. 그리고 수급자 등급은 3등급이다. 수급자 유형은 기초생활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명은 단기 보호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서비스 신청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죠. 여기서 이제 닫기라는 단추가 있대요. 그 닫기라는 단추를 클릭을 하면 그랬습니다. 닫기 단추가 여기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이제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하래요.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지금 여기 우리 메시지 박스에 보니까 제목은 지금 폼 종료로 되어 있고요. 그때 이 메시지 박스의 메시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 날짜는 시스템에 이제 현재 날짜를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날짜를 표시할 때 우리가 날짜만 표시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Alt하고 F11번 땅 하고 눌러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폼이요. 폼 서비스 신청하고 이 프로젝트 탐색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닫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뭔가를 할 거죠. 그래서 닫기 단추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닫기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닫기 단추를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우리가 MSG 박스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다. 그때 이제 우리 내용이요. 메시지 내용은 우리가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데이트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버튼의 종류를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인 버튼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해서 그건 이제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타이틀,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목은 우리 폼 종료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요 메시지 박스에 보니까 폼 종료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만 해주면 요 이제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뜰 거예요. 메시지 박스를 지금처럼 먼저 표시를 한 다음에 뭐를 해라? 폼을 이제 종료하는 그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메시지 박스를 여기서 띄웠으니까 그 밑에서 이제 폼을 종료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unload m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끝이요.
그럼 요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서비스 신청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라는 요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 종료하고 요렇게 이제 제목이 떴고요. 그때 이제 내용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 버튼 하나만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폼이 싹 사라졌습니다. 폼이 종료가 됐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또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기존에 풀던 그런 우리 기출문제 유형이랑 크게 다를 거 없이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매크로 문제가 됐든 우리 차트 수정하는 그런 문제가 됐든 그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차트가 됐든 매크로가 됐든 그런 문제들은 어렵게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기능에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런 매크로 문제가 됐든 차트 문제가 됐든 그런 것들만 다 풀 줄 알아도 시험장 가서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고요. 근데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외우셔야죠. 코드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프로시저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요. 손도. 뭔가 외워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해서 아직 코드를 못 외웠다. 그러면 코드를 먼저 외우세요. 먼저. 코드를 외우지도 않고 강의 보고 이제 책에 있는 거 보고 똑같이 이제 따라서 이제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책에 있는 거 보고 입력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타자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보고 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난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코드 먼저 외우세요. 외울 때도 우리 코드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있죠. 우리 지금 동그라미 1, 2, 3번 문제에서 프로시저 문제에서 이렇게 세 문제가 나는데 각각 이제 5점씩이에요. 코드가 길다고 해서 점수가 많은 게 아니라고요. 코드가 한 줄짜리다. 한 줄짜리라도 5점이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코드를 다 외우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짧은 거 먼저 외우세요. 짧은 거 먼저 외우고 그리고 긴 것도 물론 외워야 돼요. 긴 거를 외우지 마세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말 시험에 이제 커트라인이 좀 높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높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어떻게든 더 맞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강의가 끝나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코드 아직 다 못 외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먼저 외우고 연습하세요.